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악기상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과 다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해수의 성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는요, 여기가 몇 쪽이니? 프린트는 11쪽이네요. 프린트 11쪽 하고 교과서 해당하는 부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해수의 성질입니다.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해양의 변화를 한번 설명해 보고요. 다음에 해수의 수온, 온연분, 밀도, 용존산소량 분포를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해수의 온도예요. 수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층 해수의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층 해수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바닷물의 온도는 높아질 것이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형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조금 덜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는 고緯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같은 위도여도 난류가 흐르는 곳은 한류가 흐르는 곳보다 수온이 조금 높습니다. 난류는 주로 해양의 서쪽에 난류가 흐르고요. 동쪽에는 한류가 주로 흘러요. 그래서 같은 위도라도 수온이 다르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대기대순환 할 때 다음 단원에서 상호작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은 수온이 급격히 변해서 등온선이 조밀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조밀하게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밀 이렇게 급격히 해수가 변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한류와 난류, 즉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섞이면서 급격한 해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층 해수의 온도였고요. 다음에 해양의 연직 수온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연직 수온 분포, 그래서 해양은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수권을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2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층, 표층에 있는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혼합층에서 이렇게 수온이 높아요? 라고 했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했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아요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을 뿐더러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섞여요.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합층에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 이유는 가장 표층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가열된 거고 그 밑에 부분까지는 바람 때문에 혼합되었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층 한번 찾아볼까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 두 번째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요, 한 약 4도 정도로 전체 바다에서 다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 함은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표층 온도가 적도 부근에서는 당연히 높고 극지방에서는 당연히 낮겠죠. 그렇지만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적도지방이든 극지방이든 상관없이 심해층에서는 온도가 전 해역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한 4도 정도로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도 별 온도 차이가 없고 깊이에 따라서도 온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해층 같은 데는 기압도 높고 온도, 태양 에너지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생긴 심해 물고기들 살고 있죠. 무섭게 생긴 이런 애들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절에 따라서도 온도 차이가 변화가 없다. 여름에는 뭐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럴 수가 없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운데 뭐냐면 혼합층 아래에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수온 약층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면 수온 약층을 자세히 보면 수온 약층 높은 곳 있죠. 여기를 A라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자, A와 B 중에 어디가 더 핫해요? 오케이, A가 더 핫해요. A랑 B 중에 어디가 더 콜드해요? 오케이, B가 더 콜드합니다. 그러면 핫한 거는 위로 가고 싶은데 위에 있고, 그쵸? 콜드한 건 아래로 가고 싶은데 아래 있네? 오, 그러면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체에서는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굉장히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혼합층하고 심해층을 섞일 수가 없어. 수온약층이 안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혼합층과 심해층이 섞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해 있는 물고기들은 심해에 계속 살고, 만약에 심해층과 혼합층이 섞이게 되면 우리의 해수는 너무 차가울 거예요. 그렇죠? 4도밖에 안 되는 해수가 혼합층까지 올라오게 되면 너무 추워서 우리는 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정한 층으로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혼합층과 심해층의 혼합을 막아주더라 라는 거. 그래서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혼합층의 두께는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한 중위도에서 깊어요. 아,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지겠구나 라는 거. 그러면 혼합층 두께는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가 더 두꺼울까요? 바람이 강한 겨울에 더 두껍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혼합층을 찾아보면 저위도 혼합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위도 혼합층은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여기 더 세서.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더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는데 얘는 혼합층하고 심해층에 거의 구분이 없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얘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적어서 심해층하고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발달하지 못하고 다 심해층이다라고 보게 돼요. 근데 엄연히 혼합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맞는 말이지만 심해층이 한 4도 정도 되잖아요. 온도 4도 정도. 근데 표층, 맨 위에 있는 층도 4도야. 그러니까 딱히 층상에 따라 나누지 않고 그냥 다 심해층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해도 아닌데 왜 심해층이라고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온도에 따라서 그냥 4도 정도보다 4도 정도니까 그냥 다 심해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올게요. 12쪽입니다. 해수의 염분이에요. 염분이라는 거는 1k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값. 이거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물 말고 해수에 있는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염화마그네슘이라든지 뭐 황산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램수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해수 1kg 정도에는 1kg 정도에는 물 965g 있고 염료가 한 35g 정도 있어요. 그때 이 염료를 얘를 이제 염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단위로는 아마 퍼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던 거. 이렇게 생겼던 거가 우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35 PSU로 쓰기로 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어쨌든 단위가 바뀌었어요. PSU로 쓰기로 했으니까 우리 PSU로 써주십시다. 그래서 PSU는 실용염분 단위라고 해서 뭐 줄임말이에요.
퍼센트 솔리티 뭐 그런 걸 줄인 말인데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염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은요 35 PSU 정도가 해수에 있는 전체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한 35 PSU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염류들 간의 비율 있죠. 당연히 해양에서 염분은 서로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디는 34 PSU, 33 PSU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37 PSU일 수도 있어. 그치만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 있잖아요. 얘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염류가 35g일 때 염화나트륨이 27.2g, 염화망간에슘이 3.8g 이 정도 있다면 염류가 36g이면 염화나트륨이 조금 더 많아지겠고 염화망간에슘도 조금 많아지겠지만 얘네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그 해양의 염분만 알게 되면 염분비는 일정하니까 염분비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염분마다의 가지고 있는 그람 수가 다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는 거, 그냥 신기하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분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한번 봅시다. 어쩔 때 좀 더 짜지고 어쩔 때 좀 더 안 짜지고. 그래서 염분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짠 정도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짠 정도. 그래서 염분이 높다, 짜다. 염분이 낮다, 안 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 짜지냐 생각해봐요. 언제 짜질까? 만약에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물이 많이 온다는 거겠죠? 물이 많이 넣어진다는 거지, 해수에. 그럼 얘네는 좀 안 짜질 거예요. 반면에 증발량이 많아. 증발량이 많다는 건 비는 잘 안 오고 증발을 많이 해. 물만 증발을 많이 한다는 건 물이 증발을 하니까 당연히 해수가 짜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층 염분의 변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증가 요인은 뭐가 되냐면 증발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의 결빙이 돼요. 여기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결빙과 해빙 보면 얘는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 빙하는 얼음입니다. 얼음. 그래서 만약에 소금물을 여러분 얼리면 물만 얼어요. 물만. 소금은 얼지 않아. 오케이? 그럼 물만 얼기 때문에 이 얼음, 얘는 순수한 물이에요. 물. 근데 여기 밑에 소금물, 안원 소금물을 생각해 봅시다. 얘네는 원래 물도 있고 소금도 있던 거죠. 근데 물의 일정 부분이 얼어버렸으니까, 그치? 물의 일정 부분이 얼어버렸으니까 물의 양이 당연히 감소했을 겁니다. 물의 양이 감소했다는 건 얘는 짜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좀 짜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빙이 일어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물이 얼어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해수는 염분이 높아지더라. 즉 짜지더라. 반면에 해빙이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순수한 물이 녹는다는 거예요. 물만 녹아가지고 바다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 짜지겠지. 염분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담수는 해수랑 반대말. 그래서 해수와 수권은 두 개로 나누죠. 해수하고 담수로 나뉘는데 해수는 짠물, 담수는 안 짠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해수에는 당연히 바닷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담수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강, 아니면 호수, 아니면 빙하. 얘네가 다 담수예요. 그래서 염분 감소 요인은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되면 당연히 물이 유입되면 당연히 안 짜지겠죠. 혹은 빙하가 융해되거나 그러면 물이 녹는 거니까 여기도 안 짜질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감수량의 값이 클수록 염분이 높습니다.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크다는 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증발이 많이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짜졌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으로 대체로 염분을 파악하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염분이 높더라. 그래서 염분의 분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표층 염분의 분포.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저위도, 중위도 지역보다 낮음. 자, 한번 이 그래프로 보도록 합시다. 자, 강수량은 어디가 가장 많냐면요, 여러분, 위도, 영도, 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뭔가 비가 되게 안 올 것 같지만 적도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뒤에서 배울 대기대순환에서 보면 이 적도는요, 적도 저압대를 갖고 있거든요. 적도 저압대를 가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많이 수증기가 많이 상승을 해요. 올라가다 보면 상승기류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따뜻하니까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적도 쪽에 저압대가 형성돼서 저기압에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위도 한 30도 부근 있죠. 이 부근에서는 여러분 고기압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해수의 염분을 측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번 볼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보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보니까는 증발량이 많았던 위도 30도 부근 여기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증발량이 많았던 위도 30도 부근 여기서 가장 증발량 빼기 강수량도 높은데 높다 보니 뭐도 높더라? 염분도 높더라. 그래서 중위도 지역보다는 적도 지방에서 더욱 염분이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표층 염분 이 초록색 그래프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 보라색 부분을 똑같이 따라가진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례하지가 않죠. 똑같이 따라가지가 않아.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 극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이렇다는 건 그럼 여기에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 말고 다른 요인이 이 염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극지방이야. 극지방이라는 건 극지방에 뭐가 있어요? 주로? 빙하가 있어요. 그렇죠? 빙하 때문에 뭐가 조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높긴 하지만 빙하가 높기 때문에 표층 염분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빙하가 점점 더 녹고 있어서 더 염분은 더 낮아지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 빙하가 녹는 곳은 표층 염분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결빙하는 데는 염분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표층 염분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담수가 흘러오는 연안은 대양 중심부보다 표층 염분이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뭐 강이랑 맞닿아 있는 바다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강물 때문에 당연히 염분이 낮아질 거고, 그다음에 대양의 중심이다 그 부분은 강에 의한 유입이 덜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좀 더 높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서해바다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대륙이. 그래서 서해바다의 염분이 굉장히 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온하고 염분을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볼 겁니다. 그 그래프를 뭐라 그럴 거냐면 TS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염분하고 수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수온의 T자와 염분의 S자를 첫 글자를 따서 TS도라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99쪽이랑 같이 한번 보면은 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그래프를 TS도라고 해요. 이 그래프. 자, 가로축에는 염분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에는 수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요 파란색 선이 등밀도선이에요. 그래서 이 등밀도선은 이 정도의 밀도를 가집니다 라는 똑같은 밀도를 가집니다 라고 표현한 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등밀도선은 얘네는 다 밀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이 정도일 때 염분이 이 정도이면 이 정도 밀도, 그다음에 수온이 이 정도일 때 염분이 이 정도이면 뭐 이 정도 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가 같은 부분을 선으로 쭉 이은 게 우리 등밀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BC의 수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수온만 따져볼게요. A의 수온은 0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B의 수온은 한 9도, 그다음에 C의 수온은 한 17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C,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염분을 한번 비교해볼까? 염분은 비교해보면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가로축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죠? A는 이 정도, B랑 C는 염분이 같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디 염분이 더 큰데? 그러면 A는 한 34, 이 정도. 그 다음에 B랑 C는 한 35.3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밀도가 얘는 같네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밀도가 어디가 더 높냐 그랬을 때는 B랑 C랑 더 높고 A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밀도를 한번 비교해볼까? 밀도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이 밀도선에 따라서 비교를 하면 되는데 등밀도선을 자세히 보면 위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요 염분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와 B는 밀도가 같아요. 1.0257로 같은 밀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1.0260으로 이렇게 밀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C가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A랑 B는 밀도가 같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question, 세 물이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위쪽에 위치할까?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는 건 밀도로 판단해야겠죠? 밀도가 가장 어떤 애? 작은 애. 밀도가 작은 애가 가장 위에 위치하니까 답은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G2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좀 빠진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해수 덩어리가 있고 B 해수 덩어리가 있어요. 그쵸? 얘네들을 섞었을 때 밀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출에 몇 개 나오긴 하는데 그걸 파악하려면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A랑 B를 이어. 그 다음에 A와 B의 중점을 딱 찍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때의 밀도가 A, B 해수를 섞은 밀도가 돼요. 그래서 A와 B의 해수를 섞었을 때 밀도는 A보다도 B보다도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섞인 해수의 밀도는 원체 A와 B의 밀도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게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온 염분도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